400페이지입니다. 자, 제4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보겠습니다. 이건 가볍게 볼게요.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 1번 건축물의 높이 지정.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있죠. 가로구역 나오잖아.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조금 했듯이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줄거세요.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로구역 이렇게 A다, B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 높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가로구역별로 줄거세요.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시, 특도, 시군구는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줄거세요. 심의 거쳐 완화.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때로는 심의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심의 거쳐 완화할 수도 있다. 쌍가리 2번 건축물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려면 심의 거쳐라. 그러니까 높이를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완화할 때도 심의 거치고, 그렇죠? 지정할 때도 심의 거치고 완화할 때도 심의 거치고. 그리고 3번 끝에 높이를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높이를 심의 거쳐 지정해라. 또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 있고, 또는 높이를 기존보다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자, 쌍가로 4번 별표하세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끝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그러니까 특시, 특도, 시군구는 안 되고 오로지 특광만 돼요. 특광만. 조례로 할 수 있는 경우가요. 특광조례. 다 같이 시작. 특광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조례. 여기에 뭐 시군구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오로지 특광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조례. 한 번 더 시작. 특광조례. 그러니까 광명시는 조례를 못합니다. 서울시장이나 또는 뭡니까? 예, 광역시장, 인천시장이죠. 특광조례. 2번 1조 등의 1조 등은 뭡니까? 햇볕, 그죠? 햇볕. 과거에는요, 이렇게 햇볕을 보는 것이 우리 집 햇볕 들어와 안 들어와 좋았는데 지금은 좀 요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 더 추가됐죠. 1조권, 조망권. 그죠? 한강이 보여야 돼. 한강이 보이면 40억. 안 보이면 20억이에요. 정말로. 요번에 그 한강에 뭐라 그럴까요? 좀 떨어져 있는 집들, 아파트 이름은 내가 공개 못 하고요. 현대 아파트라고 못 하고. 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현대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그게 짓고 나면은 기존에 먼저 지었던 아파트는 한강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고 있는 거 시행상대로 조망권에 대해서 손해보상 청구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이겼어요. 한 가구당 얼마씩 줘라. 이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조망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광명은 한강 안 보이죠? 뭐가 보여? 안양천이요. 알았어, 내까. 그거 괜찮아, 그죠? 보이면 뭔가 마음이 좀 신선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이면, 수풀이 보유하다 보면. 시끄럽고요. 자. 그도 안 보이다 왔네. 나 그만둔 줄 알았어. 자, 보시면 무조건 1조 등 확보인데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뭡니까? 거의 단독 공동이 있잖아요. 그죠? 중주거는 빠진 이유가 여기는 일반 빌딩, 상가 있기 때문에 일단 빼는 겁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거의 대부분이
주거용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이다. 주거용 건축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여기 안에서 먼저 전용 주거, 안에서 다 듣겨. 얘기하면 다 듣겨. 자, 이럴 때 우리가요, 땅이 있습니다. 땅하고 붙어 있지만 우리는 남쪽이니까 남쪽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쪽이 만약에 땅이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경계선 이쪽이 북쪽이에요. 정북쪽. 예를 들어 정북이고요. 이쪽이 정남쪽에 가져갑시다. 햇볕은 항상 남쪽에 뜨죠, 이렇게죠? 뜨잖아요. 그러면은 남쪽 사람이 건축물을 만약에 바싹 붙여서 건물을 지어버리면 이쪽에 햇볕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일정 건물을 띄워줘서 건물을 지어줘야 북쪽에 햇볕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에서는 그거 나오잖아요. 거기 정북 방향 중요합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재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상 띄워라. 그러니까 남쪽 사람이 띄워줘라. 띄워줘라, 그 얘기예요. 이럴 때 1번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띄우고, 2번 높이가 9m를 초과할 때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 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 층마다 다 달라요. 마다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띄워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넘어갈 수 있는 건 이게 뭐 안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고요. 하필이면 우리가 9m 이하일 때는 1.5죠. 그럼 왜 9m일까요? 일반적으로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4m마다 한 개 층 보지만 실무 나가잖아요. 실무에서 건축적 건물 지을 때는 보통 한 개 층의 높이를 이런 상가 건축물 말고 일반 건축물은 보통 3m 정도로 한 개 층을 많이 쳐요. 2.5에서 3m를 합니다. 4m를 하게 되면요, 타설 안 나와요. 요것도 보면 한 3m밖에 안 됩니다. 대충 보면. 이건 이제 상가니까 좀 다른데, 주택 가보면 그죠? 거의 벽 보면은 3m까지밖에 안 됩니다. 고래 져야 층이 좀 더 나오겠죠, 그죠? 그 실무 개념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 9m까지면 몇 층입니까, 일반적으로? 3층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가 만약 이렇게, 자, 좋습니다. 요렇게. 있는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우리가 9m 이하이고요. 얘는 당연히 뭐야? 얘는 당연히 9m 초과죠, 초과. 그죠? 일단 초과된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얼마? 거리가 얼마? 그쵸. 요거는 이제 최소한도로 1.5m 이상 띄우면 돼요. 그럼 1.5m면 하겠죠. 그런데 위에는 2분의 1이 아니에요. 만약에 똑같이 2분의 1 똑같으면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냥 2분의 1 하면 되지. 왜 해당 각 구분 층마다 다 달라요. 자,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높이 얼마예요? 여기는 9, 여기는 12, 15, 18, 그죠? 높이 18이면 18에 2분의 1 얼마예요? 그죠? 9. 대략 보면 여기로 가져가요, 대충 가져가는 겁니다, 대충. 그러면 15, 2분의 1은? 못해? 요거 앞에 그죠? 이 정도. 맞습니까? 대충. 12, 2분의 1. 앞에 그죠? 여기. 그러니까, 대충, 요러한 건축물로. 이게 나와, 이렇게. 여기 한글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요러한 건축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러면 햇볕 안 들어가죠. 이렇게 져야 햇볕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건축물. 이거는 실무 경험이 없어서 이건 몰라 이거. 일반적으로 주거적에는요 이런 6층 건축물이 없습니다. 보통 4층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봤어 안 봤어요? 봤죠, 그죠? 여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4층이면 요거, 5층이면 요거, 6층이면 요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4층까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 지역에는 일반적으로 요까지. 봤죠, 그죠? 그러니까 9m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하되 9m 초과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기 바로 뭡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물어보지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자. 알고는 넘깁니다. 가로 2번.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요거는 뭐 정남. 그러니까 저를 봐요. 정남 사람이 정북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주는 이유는 햇볕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 얘는 뭐냐? 반대예요. 정북 사람이 정남으로부터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반대죠, 그죠? 그러면 정북 사람이 띄워줘라. 반대로 말하면은 정남 사람은 띄우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얘가 띄우니까. 이해됩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네가 띄워라. 나는 안 띄운다. 그 얘기죠. 어떤 경우냐? 거기 보세요. 정남 동그라미 했어요. 정남 부분으로부터 띄워라.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묶으세요. 택지 개발, 지구 등등 한마디로 그냥 개발 예정지입니다. 뭐라고요? 개발 예정지. 다 같이 시작. 개발 예정지. 자, 여기가 현재 개발 예정지입니다. 나는 여기다 건물 짓고 싶어요. 아시겠죠? 근데 나는 2, 3개월이면 건물 짓는데 여기는 개발 예정지는 언제 할지도 몰라. 5년이 걸리든 10년 걸리든 언제 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올 줄 알고 내가 띄우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바싹 붙여줘도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건물 짓고 싶을 때 왜 얘는 후발주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햇볕 보고 싶으면 지가 알아서 띄우겠지.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만약에 바짝 붙여져 있다면 본인이 여기다가 띄워지든지 아니면 건축행위 할 수 없는 공원 내지는 도로 등등으로 하든지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경우입니다. 개발 예정지일 때. 때는 띄울 필요 없다. 네가 띄워라. 그 말이죠. 7번은 뭐냐? 정북 방향. 아예 여기가 도로예요. 그러니까 정북 방향에 인접지대 경계선 요 부분이 뭐라고요? 도로예요. 공원이에요. 하천이에요. 어떤 건축 행위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띄울 필요 없다는 얘기죠. 햇볕 안 들어가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번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했습니다. 붙여도 돼? 관계없어. 이론적이죠. 실무적으로는 누가 합의해 주겠습니까? 형제끼리도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는 내가 그림 그렸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건축물이 좀 많을 겁니다. 이렇게 건축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일반 건축물들은 이렇게 짓는다고 가정해요. 근데 이 지역에는요 공동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2종 전용주거 공동주택 중심, 그죠? 일반 주거는 전부 다 뭐 저층, 중층, 중고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포함해서 모든 건축물은 포함되는데 공동주택은 이것만 포함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다세대나 연립은 가능해. 아파트는 불가능해.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기를 가요. 올라갈수록 뾰족한데. 그렇죠? 그러므로 공동주택은 여기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적용받고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적용받는다.
그래서 당연히 요 지역에 하는 거 당연히 뭐라고요? 적용받고 플러스 알파 조금 더 받는다. 단 용도 지역이 요 두 용도 지역에서만 제외하고 중심 상업 지역에서는 빼라. 또 일반 상업 지역은 빼라. 왜 그럴까요? 토지의 이용도가 굉장히 그죠? 높잖아요. 건폐율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적용해서 하기에는 이 땅값이 아깝잖아요. 여기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안 된다. 땅값도 세고 활용도 높기 때문에 여기 적용받아서 하기에는 이 두 땅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개 빼고 그러면 이제 근린상업지역 되겠죠. 그죠? 유통상업지역 원래 그 주택 건물 못 지니까 유통상업지역 그냥 제외시킨 것이고. 자, 그럼 준주거지역도 되겠네, 그죠? 보시면 나오죠? 거기 첫 번째 줄에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은 제외. 됐죠? 높이. 자, 이런 경우입니다. 거기 밑에 보시면 다세대는요, 다세대는 1m 이상이면 돼요, 그냥. 그리고 오른쪽 박스 있죠? 박스에 메뉴 1번만 동그라면서 1번만 볼 겁니다. 2번은 뭐 참고하시고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똑같습니다. 얘랑 조건은, 자, 여기 이렇게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여기 정북이에요. 이쪽이 예를 들어 정남입니다. 햇볕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남쪽 사람이 띄워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럴 때 건축 아파트일 때 이런 식으로 건물 짓는다. 그러면 이 띄워주는 이 너비가 요거대로 적용받대. 훨씬 높은 아파트는요, 이게 만약에 너비가 H라면 이 높이는 EH 이하입니다. H 이하. 그러니까 높이가 20m다 그러면 얼마 이상? 10m 이상은 띄워라. 내가 만약에 30m까지 하겠다 그러면 얼마 이상? 15m 이상 띄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H, 그러니까 2배 이하, 2배 이하. 2배 이하 띄워라. 그런데, 잘 보세요. 다 좋은데. 여기 하지 말고. 이 지역이 만약에 여기 없던, 여기 빠진 준주거 지역이에요. 무슨 지역? 준주거 지역이야. 그래서 빠진 근린상업 지역이에요. 유통상업 아예 해당하는 거 없으니까. 요 두 지역은 안 그래도 토지의 이용도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여기는 이 땅값 센데 똑같이 해도 2배 이하까지 하기는 뭔가 조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얘는 바로 4배 이하입니다. 요거는 말하면 뭐, 얘는 뭐예요? 4H. 그죠? 4H 이하다. 그 말이죠. 그것이 어디냐? 바로 1번. 1번. 건축물에, 근데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뭐라고요?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봐요. 만약에 학교 기숙사다, 회사다. 내가 참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회사 들어왔는데, 보는 회사에서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있는 거야.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는 무료. 대신에 뭐 관리비, 뭐 수도세, 전기는 쓴 만큼 내대 방 사용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이런데 하룻밤 다 짜고 난 다음에 다음날 찾아가는 겁니다. 사장님 나와! 신입사원이, 그죠? 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내 방에 햇볕이 안 들어옵니까? 바로 잘립니다. 아시겠죠? 잘려요. 기숙사는 햇볕과는 무관하다 그 말이에요. 공짜로 주는 것만으로 감지적게 해야 되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 얘기. 그래서 기숙사는 제외하고 밑에 나오죠, 그죠? 몇 배 이하? 2배 이하인데 가로 안에 근상지역과 준주거지역은 4배 이하까지 다까지 못해요. 2번 묻지 마세요. 심심하다. 그때 읽으세요. 나는 안 심심해. 그럼 안 봐도 돼요. 언제 보느냐? 밤에 잘 때, 잠이 안 올 때. 보는 순간 3분 내에 잡니다. 3번 특례.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8m 이하 줄 거세요.
마지막 줄.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죠? 넘기세요. 자, 이제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특별건축구역이 뭐냐? 특별히 건축행위, 개발행위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테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서 좀 개발 좀 하라. 그러면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그 지정된 곳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들어올 리가 없죠. 그죠? 뭔가 조금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혜택 줍니다. 자, 먼저 의의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 경관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줄 겁니다. 혜택.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 완화하거나, 세 번째 통합하여 똑같이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까지, 그죠? 하면 되겠죠.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에 지정 누가 하느냐? 1번 원칙 줄거세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줄거세요. 누구라고? 시작. 국장 또는 시도지사. 박스 안에 거는 보지 마세요. 하시고요. 자, 가로 2번, 쌍가로 2번 예외. 가로 1번, 자, 동그라미 하세요. 지정 제외 지역. 그러니까 그 위에 박스는요, 국장이 지정하는 사항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항들 적어놓은 건데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정할 수 없는 지역만 요거 4가지만 알면 되겠죠. 요 4가지만 아니면 다 지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줄 거예요. 없다. 어떤 지역이냐?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번 개발 제한 구역. 그렇죠? 여기 건축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구역인데 여기다가 떡하니 지정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자연공원. 세 번째 접도구역. 네 번째 보존산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개발 제한 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누가 보더라도 건축행위 할 수 없는 땅이죠. 그런데 2번 줄 거 보세요. 거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얘는 뭐냐? 원칙적으로는 얘는요, 여기 지역에는 건축행위 못합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가능해요. 그 뜻입니다. 맨 마지막 줄 협의해라. 협의가 안 되면 안 되고 협의가 되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제외 지역은 아니란 얘기예요. 넘겨요. 한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은, 자,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이 줄거세요.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됐죠? 특별히 예배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밑에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 번째 누가 하느냐?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이고요. 2번은 뭐냐? 공공기관.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이하는 이제 민간인데 다 외우지 말고 여기도 2개만 체크하자. 5번에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그 정도만. 그리고 6번에 단독은 50동 이상입니다. 그 정도만 체크하자. 3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1번, 자,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데 1번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자, 얘네들이 한마디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정신청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지정신청기관은 밑에 그 중에서 지정신청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시군구는 특광도에게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다. 그죠? 시장 군수는 도에게, 구청장은 특광이 되겠죠. 이럴 때 쌍거리 2번, 자, 가로 1번 심이죠. 세 번째 줄 이렇게
국장 또는 특광도가 세 번째 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받으면 얼마 내에? 30일 내에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줄 건축위원회 심의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 거쳐서 통과가 되면 지정하고 통과 안 되면은 지정하지 않겠죠. 3번 직권 지정. 이렇게 신청이 없더라도 국장 또는 시도는 필요하다면 뭐라고요? 직권으로. 그러니까 신청받아 지정 아니면 그냥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봐주시고요. 마지막 7번 해제. 국장 또는 시도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넘기세요. 1번 지정 신청 기간이 요청할 때, 지정할 때도 요청하고, 그죠? 해제할 때도, 그죠? 요청할 때가, 지정할 때는 신청하고, 해제할 때는 요청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정해달라, 아니면 해제해달라 할 때 그거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애초에 안 될 곳이 지정된 것이지요. 4번, 특별건축구역 지정 요건 등을 위반하였는데 시정이 불가능해. 전부 다 해제 사유입니다. 자, 3번 동그라미에서 1, 2, 4번 충분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연도를 바꾸겠죠. 자, 지정하고 몇 년? 5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미착수 5년입니다. 뭐라고요? 미착수 5년. 시작. 미착수 5년. 바로 8번 발표하세요. 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는 국토법상 중요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용삼이 뭡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큼은 제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용도지역으로, 용도지구로,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 근데 그렇게 지정된 걸로 본다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문에. 자, 딴 건 됐고요. 6번 오른쪽에 6번 관계법령의 특례입니다. 조금 전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했죠, 그죠? 이렇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이 요겁니다. 대지의 조경, 건축법상이죠. 조경,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적자 오타네요.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뭐 별걸 다 웃고 그래. 건축물의 높이 제한, 1조 등 높이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택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그림으로 좀 하면 좋아요. 지난주에 공부할 때 대지분할 제한할 때 기억납니까? 대지분할 제한할 때 반드시 이 법의 기준을 위배하면 안 된다. 기억나요? 그림 기억나요? 생각해 보세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1번. 그쵸? 대지 안의 공지 2번. 건폐율 3번. 용적률 높이 1조 4, 5, 6. 내가 누구랑 얘기하냐? 일단 기억나죠, 그죠? 일단 난다 그래봐. 나도 그죠? 네. 뭔데 그게? 자, 거기에서 앞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하면 돼요. 거기에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만 빠지고 이것이 적용으로 바뀌기가 달라요. 그냥 건물이 1에 있다면 자, 이렇게 대지 시키면 도로 없어요. 여기가 아니라 특별 건축구역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다. 도로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대신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없고 대신에 다른 걸로 요걸 하나 바뀌는 거 이렇게. 이게 뭐죠? 조경. 끝. 됐습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건축물은 주택이요. 주택 건설 기준입니다. 자, 1번이 뭐죠? 대지 안에
조교. 2번은 대제안의 공지. 3번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일조, 주택. 그래서 다 했잖아 벌써. 잘 물어봐요. 넘깁니다. 7번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무 있습니다. 1번 통합적용.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줄거세요. 밑에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별하지 않고 똑같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1, 2, 3번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 부설 주차장 설치. 3번에 공원 설치입니다. 여기서 1번 동그라미에서 1번을 잘 물어보니까 이걸 외우지 마시고요. 이걸 끄집어 와가지고 그냥 지문화 시키는 겁니다. 끝. 똑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오른쪽부터 보세요. 특별 가로고요. 냅두세요. 넘어가세요. 나중에 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거의 잘 안 나올 겁니다. 제2절 건축협정은 잘 물어보니까 건축협정 밑에 건축협정 체결 쌍걸 1번 체결자 및 대상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줄거세요. 소유자, 지상권자 등 소유자, 지상권자 등등인데 우리 줄여가지고 그냥 소유자 등 하는 겁니다. 소유자 등. 전원 합의 제일 중요해요. 바로 공산당 합의죠. 전원 합의 100% 전원입니다. 전원. 과반수 아니에요. 과반수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원 합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볼펜, 별표 3개. 디아지꼬리 땡땡. 전원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줄여가지고 건축협정 아시겠죠? 건축, 대수선 다 합쳐가지고 그냥 뭐라고 한다고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1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 2번 뭐 무슨 존치 지역이다. 3번은 나오죠. 2번 정비구역이다. 4번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다. 5번은 등등등등 지역인데 중요한 건 자 5번에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줄거보세요. 건축협정 인가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내용 밑으로는 건축협정 인가권자로 나올 겁니다. 그는 바로 시도하고 시군구를 말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내용보다도 전원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특례 밑에 맨 마지막 줄 지역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아시겠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어. 그럴 때는 1인 동그라미에서 1인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명하고도요. 내 가정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1인 있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2번에 심의 협정 체결자 등등등은 자 나오죠. 건축협정 인가권자 뭐 받아요? 인가를 받아라. 인가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협정할 때 바로 인가 받아라. 그리고 인가 신청받은 인가권자는요. 인가 전에 무엇입니까? 심의 거쳐라.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인가하라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심의 거쳐서 인가하라. 협의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시 등등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죠? 걸쳐 있을 때는요. 만약에 여기 광명시하고 서울시가 걸쳐 있다. 가령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붙어 있는 건 무슨 구죠? 여기가 금천구죠. 그러면 광명시하고 금천구랑 등등 걸쳐 있다. 그럴 때는 면적이 넓은 면적인 그 기준이 바로 이때는 과반이에요. 과반. 1000이면은 최소한으로 500이 넘는 면적이죠.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광명시가 더 많으면 광명시한테, 금천구가 더 많으면 금천구가
구청장한테 과반이 되면 가라 그 얘기죠. 이럴 때 인가 신청받은 인가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지자체장과 뭐라고요? 협의해라. 협의 동그라미하세요. 맨 밑에 4번 폐지. 협정 체결자 등은 건축업적을 줄 거예요. 폐지할 때도 과반입니다. 과반. 그러니까 자, 협정을 체결할 때 처음에는 전원이죠. 전원이고 폐지는 과반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넘기세요. 저 참고 박스 보시면 건축 협정에 따른 특례 있죠. 특례. 그거 1, 2, 3, 4, 5, 6 묶으세요. 건축협정에 인가받은 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치 아니하고 줄거세요. 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요거를 물어봤어요. 바로 언제? 요번 시험에. 이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나와, 이제. 그래서 체크만 해놓고 보지 마세요. 네, 나왔으니까. 똑같은 문제 다음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결합건축은요, 올해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입니다. 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제 나올 때 됐어요. 아시겠죠? 내가 지금 6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들이 안 되고 있네. 이 작가들이. 자, 어렵지 않아요. 결합건축입니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거리가 줄 거예요. 일단 100m 이내. 100m 이내 줄 거죠. 밑에 이내 범위에서 밑에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동그라미 서로 합의한 경우 옆에 용적률이 건폐 아니면 용적률이라고 하면서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줄 거예요.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결합 건축이다. 이런 경우, 이거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대지가 이래 있어요. 이래 있고, 중간 누군지는 몰라. 여기 대지가 또 이래 있는 거야. 대지가 있어요. 요 거리가 얼마 이내? 100m 이내입니다. 이내일 때, 만약에 똑같이 현재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받으면은 둘 다 건축물, 예를 들어 요렇게까지 둘 다 똑같이 지을 수 있다 가장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예를 들어 가지고 큰 도로가 있는 대로변이고 얘는 그냥 이면도로 조그맣게 이면도로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밖에 건축 못하지만 마음만 내키면 더 지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지어봤자 임대도 안 되게 뻔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두 소유주 A와 B가 서로 뭐합니까? 그거요. 서로 합의한 경우. 합의하면 뭐를? 건폐율을? 용적률을 합의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건축해도 돼. 나 이 정도는 필요 없어. 요만큼을 이렇게 이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이렇게 팔아요. 나는 요거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팔면은 서로 윈윈 전략입니다. 요만큼을 여기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차피 이만큼 지어봤자 임대 안 될 거 하고 싶은 만큼만 건물 짓고 나머지는 팔아먹어주고 아시겠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바로 결합 건축이다. 용적률
용적률을 하는 겁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냐? 1번 맨 끝에 상업지역. 상업지역이죠. 주로 상업지역. 상업지역인데 들어보세요. 대로변하고 이면도 다르잖아요. 큰 상업지역 대로변에 큰 빌딩하고 골목골목 들어가는 상업지역인데 저 구석탱이 가면은 주택도 몇 개 있고 흐름한 건축물이 있고 그런 데는 높게 안 있잖아요. 그대로 팔아보는 겁니다. 대신에 100m 이내일 때만 용적률을 1번 상업지역인데 거기 적어보세요. 공업지역 X. 공업지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로지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상업지역. 특히 2번 역세권 개발구역. 3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할 때 얘기고요. 4번에 기업 건축협정구역. 괜찮죠? 그죠? 건축협정. 특별건축구역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 봐주시고 중요한 건 바로 그 위에 있죠. 100m 이내다. 서로 합의한다. 들어봐요. 서로 합의라는 얘기는 전원 합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너랑 2명이든 3명이든 전부 다 전원 합의라는 얘기입니다. 뭐를 또 건폐율을 용적률. 그 그림을 이해하면 당연히 용적률임을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한두 개 중요한 게 2번 맨 밑에 결합 건축 절차 보시면 자 2번 동그라미 2번 도시 군계획 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 건축을 포함한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도시 군계 사업이니까 공적 개발할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죠. 그죠? 3번 당연히 건축 허가하기 전에 당연히 뭘 거치나? 심의 거치죠. 심의 동그라미 하세요. 심의 거치고요. 자, 3번 1번. 결합 건축 관리 1번 동그라미 하세요. 결합 건축을 포함하여 건축 허가를 한 경우 밑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 건축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라 하면 되겠죠. 4번 협정 체결 유지 기간 최소 몇 년? 최소 30년. 우리가 지상권 설정과 비슷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리 했는데 에이씨 걷어들여.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최소 뭡니까? 30년 이상 해줘라. 30년 이상. 5번 폐지. 폐지는 전원 동의입니다. 폐지. 야 이거 안 할란다. 들어봐요. 전원 전부 다. 이건 2명이지만 일단은 2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원 동의. 다르죠? 그러니까 결합 건축은 할 때도 전원 합의. 물론 말은 그러면 안 쓰지만 건축주가 서로 합의라는 얘기는 전원 합의라는 얘기거든요. 중에. 그런 안 쓰지만 일단 서로 합의하지만 폐지할 때는 전원 합의다. 한번 나올 것 같아. 이게 나오면 쪽집겠는데. 넘깁니다. 자, 보칙 및 벌칙입니다. 벌칙. 1번 위반 건축물 등인데요. 쌍가루 1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건축 행위할 때 위반 행위는 종류가 3종류입니다. 첫 번째, 건물도 짓기 전에 위반하는 경우. 두 번째, 건축 행위하는 건물 짓는 그 가운데 위반하는 경우. 세 번째, 건축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보세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등등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위반 동그라미 하세요. 위반. 자, 첫 번째가 뭐냐? 요겁니다.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게 뭡니까? 건물도 짓기 전에 위반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건물도 짓기 전에 위반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주, 공사 시공자 등등등에게 공사 중리를 명하거나. 건물 짓는 도중에 위반했구나. 세 번째,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밑에 철거, 개축 등등등등을 사용자 등등을 명할 수 있다.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이죠. 그죠? 예. 외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위반하면은 뭐 한다고요? 제재를 가한다. 그 말이에요.
청문, 뭐, 청문 됐고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이해됩니까? 안 들어요. 이럴 때 강력한 조치가 뭐냐? 맨 밑에 있는 바로 이행강제금입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위에 선생님 안 나와요. 요거 설명하려고, 이행강제금 설명하려고 위에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위반했는데, 말 들으면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한 번 과태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 부과합니다. 굉장히 센 겁니다. 뭐요? 자, 유일하게 건축법에 있고요. 농지법은 다음에 할 건데, 농지법은 아마 한 3월이나 그때 할 겁니다. 농지법은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일단은. 예. 왠지 압니까? 두 번이 나오는데, 농지법 강의는 계속 농지법만 보고 있네. 찍어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 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농지법에 보면 여기도 언급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법에서는 농지법의 일부 양이 얼마 안 돼요. 바로 건축법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커요. 지금 첫 번째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그러니까 건폐율을 초과했다는 얘기고, 용적률을 초과했다는 얘기고, 허가받지 않았다는 얘기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거의 99%예요. 거의 보면은. 자, 요 네 가지를 위반하면은, 자, 그거 줄 거세요. 거기 책에다 줄 거세요. 자, 1제곱미터에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에 몇 프로? 50%예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곱하기 위반 면적 이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위반 면적이 많을수록, 그죠? 많을수록 이행강제금은 많겠죠, 그죠? 예. 왜 이하냐? 좀 깎아줍니다. 잘 보세요. 여기나 여기. 이럴 때 만약에 건폐율이다. 건폐율을 위반했다. 자, 용적률을 위반했다. 허가 위반했다. 신고 위반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0% 곱하기 위반 면적 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8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아시겠죠? 하면은 일단은 이 돈을 다 묻는 것이 아니라 건폐율 위반하면은 이 돈 중에서 80%입니다. 80%. 얼마죠? 64만 원. 용적률은 몇 프로일까요? 얘는 90%예요. 90%. 98, 72만 원. 허가는 100%예요, 100%. 몇 프로요? 100%. 다 냅니다. 신고는 70%입니다. 아시겠죠? 이 돈에. 그러니까 요거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얼마인데 얼마나 이렇게 물어본 적 없는데 그걸 낸다 해도 퍼센티지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예.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나는 요인은 글자 보고 외웠어요. 다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요 글자 보고. 건폐율. 피율이니까 80. 건폐율 80. 그렇죠? 건폐율 80. 아, 입 아파. 용적률은 뭐냐? 그러니까 나만이 안 게 방법이에요. 그거. 그죠? 얼마야? 90이에요, 90. 그냥 보료. 신고. 얼마야? 70이요. 그냥 모르면 100이지 뭐. 그죠? 동그라미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 100. 그래서 허가하지 말고 하나는 100인데 건폐율 80, 용적률에 90, 신고 70. 그러면 허가가 100이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라 그 말에 이렇게 해라.
물론 시험장 가면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래서 1번 부가 금액이 나오죠. 그죠? 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줄 이행강제가 무관한다 할 때 박스 나오죠.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나오죠. 그죠? 2번은 뭐냐? 요거 외에 건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빼고 나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것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이 몇 프로에는 10%, 50% 아니고 10%에다가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했는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까지만. 가중 줄거세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입니다. 괘씸하죠, 그죠? 얘는 뭡니까? 밑에 100분의 50법원에서 가중한다. 만약에 80이면 최대 얼마까지? 120까지 50%니까 그죠? 그렇게 가중한다. 쌍거리 2번 절차 1번 사전 계고 맨 끝에 미리 문서로서 계고해라. 문서로서 알려주라는 얘기죠. 자, 부가처분도 마지막 줄 뭐든지 문서로 해라. 3만 원짜리 과속 딱지도 문서로 날라옵니다. 하물며 몇십만 원짜리 또는 몇백만 원짜리인데요. 당연히 문서로 하죠. 부가했어.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뭐라고요? 1년에 2회 이내입니다. 그럼 한 번도 돼, 안 해? 한 번 더. 가능하죠, 그죠? 2번까지 가능하다. 한 번 더 하고, 2번 더. 1번에, 저를 봐요. 1년에 2회씩 하면 틀려요. 1년에 2회 이내니까 2번까지 할 수 있고, 한 번도 가능한 겁니다. 밑에 줄 거예요.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4번 발표하세요. 4번. 이거는요.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 모든 법, 공법이 아닐지라도 공통된 내용입니다.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한다. 징수했다면 뭐 환급한다. 뭐 취소한다. 이러면 너무 틀립니다. 무조건 징수하는 겁니다. 강제징수 꼭 안 내는 인간이 있어요. 맨 끝에 지방세외, 수익금 등등 즉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번 특례 요겁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밑에 박스인데 그냥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은 밑에 횟수도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 그러니까 횟수도 2분의 5회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입니다. 자, 금액이 80이면 얼마요? 40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 그 다음에 횟수도 무한대가 아니고 5회 범위 내에서 조례. 그래서 2분의 1 조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밑에 뭐 기존 건축물은 뭐 나중에 봐서 한번 보더라도 거의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건축 분쟁 전문에 있죠. 이거 일단 보지 마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나오는데 얘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볼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려워요. 그때 와서 핵심 포인트 잡아 할 테니까요. 지금은 할 게 많으니까 안 봐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주택법 이어서 하겠습니다.